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정말 광고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되는 플레드가 진짜 아직도 화제가 되고, 여전히 그 여파, 그 성능에 대한 여파, 그리고 이런 모터에 대한 소식들 정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유튜버들 통해서 계속 해석이 되고 광고가 되고, 이러니 광고가 필요가 없겠죠. 광고비를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참 이렇게 상품성 있는, 사실 테슬라의 생산량이 달려있긴 하지만 정말 사람의 관심들은 정말 엄청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거 공개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저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씩 다 놓치니까요. 다행히도 이렇게 다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진짜 말 하나하나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관심과 집중과 해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본 슬리브 모터를 더 세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로드스터에 탑재될 거는,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세게 만들지 잘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몇 가지 좀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파워를 더 이제 올리는, 토크나 이제 맥스 RPM을 더 높이는, 아니 지금도 성능이 괴물인데 야 이걸 더 높이겠다라니, 정말 경쟁사들은 뭐 어떻게 살라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이러니 정말 광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빠릅니다. 미국도 이 소식들이나 다른 전문 유튜버 분들이 너무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아니 벌써 이 플레드를 이제 조금 개조를 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워트레인을 손보진 못하고요. 이미 파워트레인은 뭐 거의 끝판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디킷이라든지 서킷용 이제 타이어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정말 와이드 바디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운전자가 바로 유명한 이 랜디 pop입니다. 그러니까 카인 드라이버의 이제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십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커리어도 화려하시고, 이제 나이 드셔서 계속 차를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도는데, 라구나 세가에서 굉장히 아주 여기 공인 드라이버시죠. 이거 플레드 모델 S를 이용해서 지금 이미 이 트랙에서 over 150 mile per hour입니다. 저 킬로미터가 아니라 mile per hour를 찍었고, 최고속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맥라렌 P1이라든지 포르쉐 GT911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정식으로 뭐 드라이브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과 대등하게 이제 혹은 이제 패싱하는 영상들이 막 찍히죠. 지금 이 트랙 내에서 추월하는, 그냥 이런 스포츠카들과 이 포도 세단이 동등하게 달린다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될 텐데, 정말 아예 대놓고 이런 차들들과 그냥 나란히 이렇게 비교된다라는 게, 테슬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이 성능을 일반 공도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괴물 같은 스펙이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왜 페라리를 동경하며, 솔직히 롤스로이스도 안락함의 상징이면 그렇게 큰 엔진을 과연 차 안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육중한 몸을 거의 시속 100km까지 제가 알기로 한 5초대로 막 끊는 정도? 뭐 그 이하도 더, 그러니까 그런 큰 기름 먹는 엔진을 왜 굳이 쓰지도 않을 거면서, 럭셔리 카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아이돌라이제이션하고 그걸 떠받들고 굉장히 어떤 선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성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고급차들은 그런 성능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타파해주는, 이러니 계속 이야기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첫 번째 테슬라 소식으로는 로드스터는 이거보다 더 세다. 아주 그냥 지금도 거의 하이퍼카 수준인데 나머지 차들은 어떡하라고. 참 대단합니다. 테슬라는 진짜 대단하고, 거기다 이제 제이 레노가 직접 이 쿼터 마일을, 일반 이런 자동차 수직 강의시라지만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데도 이걸 여유롭게 이렇게 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 에어컨도 틀었다라는 등, 그리고 여유롭게 이렇게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어도 항상 일반 드라이버에게 최상의 성능, 그런 환상적인 모터 컨트롤로 이런 보여주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러니 정말 이 플레드 얘기가 끊이질 않고, 정말 계속 해도 파도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매일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하는, 이러니 광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반면에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이버 트럭을 경쟁한다는 둥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게 지금 이제 오하이오에 버려진 이제 잘 쓰여지지 않는 이제 내연기관의 플랜트를 공장을 받아다가 이제 재건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참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어떤 홍보 효과, 정치적인 그런 회사와 그런 것들이 맞닿아서 이렇게 잘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전에 제가 공매도 리포트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거짓 계약이라든지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금 뉴욕타임즈에 나온 것도 지금 보드 멤버들이 지금 사임을 하고 있죠. CEO랑 지금 CFO도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탑 이그제큐티브 몇 명들이 지금 사임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생산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그런 스펙주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이제 인힐 모터라고 그래서 테슬라도 인힐 모터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있고 이제 축이 연결돼서 바퀴가 도는 구조인데 인힐 모터는 아예 타이어 안에 이 휠 안에 이 모터를 넣어서 당연히 그러면 부품이 줄니까 효율이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이게 축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차가 헛돌겠죠. 그래서 말이 많았고 현대의 그런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인힐 모터는 참 대량 생산 및 크게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초기에도 많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맞았죠. 이게 참 대량 생산하기에는 프로토타입으로는 보일 수는 있으나 대량 생산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 대량 생산에는 정말 정말 힘들다. 그 배리어를 넘기가 정말 어렵고 다른 회사들이 그래도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CEO 사임 소식 이후 오늘 주식이 이렇게 무지막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영향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조그만한 것들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사태를 좀 심각하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하나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잘 홍보가 되고 기술적으로 어떤 환상적인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이렇게 이목을 끌만한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는가 반면에 폭스바겐은 이게 지금 고객들 정보 한 330만 명이 지금 유출이 됐습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잘못해서 이 지금 고객 정보가 나갔는데 더 큰 문제는 한 9만 명 정도의 정보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리징 한다든지 그 차량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그런 포텐셜 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죠. 개인정보랑 굉장히 연관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미국에서 다 까발려져 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이 굉장히 큰 악재고 미국에서 벌금이라든지 굉장히 조사라든지 제재를 받을 여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죠. 그래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빅텍 기업들도 개인정보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필 이럴 때 폭스바겐이 이런 데이터를 유출한다는 테슬라가 무슨 해킹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걸 걱정하기 전에 진짜 이런 고객들 조그마한 정보라도 좀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테슬라처럼 데이터 기업을 따라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것부터 이런 사소한 것부터도 관리를 잘 해야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제가 물론 이 기사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또 하나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이건 제 의견입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역시 뭐 2035년, 특히 2025년, 24년, 25년 때 엄청난 전기차를 쏟아낼 거다. 과연 얼마나 쏟아낼지 계속 그렇게 말은 하는데 과거에 그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과거에 그런 거짓말들 좀 거짓말이라기보단 뻥이라고 해야겠죠. 뭐 목표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사기까지라고는 늘 회사의 목표는 크게 잡는 게 보통이니까요. 제가 저번에는 좀 너무 세게 비판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튼 계속 미뤄졌다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모델이 많아요.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역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내놓을 거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행보는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타이트한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가고 있고, 심지어는 잘 바꾸지도 않죠. 엔지니어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성능을 개성해야 된다라면 그걸 바꾸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 막 브랜치로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이런 라인업을 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GM과 포드, 폭스바겐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하던 다양한 라인업을 고스란히 전기차에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과연 저 라인업을 수익성을 내면서 팔 수 있을까라는 거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은데, 물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뭐 2020년 후반대에는 그래도 뭔가의 브렉스루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목표가 너무 거창하다. 그러니까 테슬라 대비 저 라인업이 너무 많은 것도 지금 앞서 얘기한 것 때문에 별로 썩 글쎄요. 이 기사 내용은 여전히 GM 포드는 딜러들을 이제 껴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를 쳐내지 않는 거죠. 다이렉트 세일을 하게 되면 이 딜러들을 이제 다 버려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래서 딜러가 없죠. 다 직영인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딜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딜러들은 의외로 걱정을 안 하고는 있더라고요. 물론 컨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있는데 크게 자기들이 다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현재 분위기는 워낙 기존의 지금 내연기관들을 잘 팔고 있고, 지금 깔려있는 차들의 수리 문제, 물론 이제 동네 여기서도 카센터, 오토 바디샵이라든지 오로샵에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믿을 만한, 그리고 항상 뭐 각 브랜드별로 자기 차 부품들은 항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고칠 수 있다라든지, 주변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돈을 더 주고 고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당일날 고칠 수 있다라든지, 왜냐면 다른 동네 샵을 가게 되면 부품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여전히 상당수들이 그런 딜러샵의 메인테넌스를 요구하는 여전히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상당하고, 당연히 딜러샵에 있는 메카닉들은 그 차에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여전히 캐시카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딜러십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물론 딜러샵들도 현재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할 거고, 여기서 재미났던 이야기는 과거에도 이런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게 되면 딜러십이 위축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온라인 판매 때는 그 딜러십이 위축되지 않았죠. 사실 온라인으로 웹페이지로 광고만 하고 동네 딜러십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딜러십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됐죠.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테슬라의 그런 디스트럭티브한 혁신은 이건 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 어떻게 전환하냐면은 스페셜 테스트 드라이브라든지, 여전히 차를 좀 보고 싶다라든지, 이제는 차징, 그러니까 좋은 차징 시스템을 딜러십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그런 직계 효과죠.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수리는 전보단 줄겠지만 뭐 필요하다라든지,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이 파고를 넘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분위기는 이렇지만 글쎄요. 저는 아까 그 모델 많은 것 플러스해서 이래서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전기차를 소유해보니까 별로 오일 체인지도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딱히 저런 스페셜 이벤트가 필요할까? 스페셜 테스트 드라이브가 필요할까? 차에 물론 단차라든지 아직은 테슬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소한 거지만 딜러십들이 좀 우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점점 그런 부분들이 나아진다라면 차를 지금 찍어내서 단차를 줄이고, 기존 내연기관들이 이 파고를, 이 딜러십을 못 견딜 것 같은데, 현재의 기사는 물론 좀 줄이려는 듯한, 캐딜락도 그래서 좀 정리를 했죠, GM이. 근데 여튼 이걸 다 껴안고 가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점. 자, 마지막 소식으로는 그 사이에 테슬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델 Y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모델 Y만 올렸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모델 3는 그대로입니다. 또 500불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불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모델 Y를 사려면은 이제 53,690불을 지불해야 되는, 물론 이거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지니까 사실상 이제 52,490불인데, 그러면 제 생각, 저는 5만 불 이하에서 샀거든요. 물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어서 이제 8,000불을 그때 추가해서 거의
이 데스티네이션 차지랑 세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의 6만 불을 지불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6만 불을 훌쩍 넘을 겁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의 이런 프라이스 구조,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요 베이스 프라이스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치 엄청 싸게 느껴지는데요. 여전히 대충 가격을 보면은 뭐 당연히 보조금 때문에 한국의 가격이 모델 3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예, 한국에서 사시는 게 실제로는 더 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델 S 롱레인지도 이런 고급 모델들, 보조금이 안 나오는 모델들도 한국 가격이 그렇게 미국하고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8만 불에 팔고 한국에서는 이게 1억이 넘거든요. 모델 S 롱레인지가 1억이 넘어서 이거 좀 차이가 나네. 근데 예, 저도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한국의 그 테슬라 홈페이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됐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히든피가 차를 사는데, 물론 차가 필수품이라서 세금이 적지만 데스티네이션 차지라든지 그 후에 붙는 게 꽤 있다. 그리고 주마다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환율을 고려하면, 예, 여기도 뭐 크진 않지만 등록세라든지 그런 프로세스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을 고려하면은 예, 이 차 미국에서 사도 예, 1억이 좀 넘으니까 뭐 쉬핑이라든지 한국에 좀 더 높은 자동차에 붙는 높은 세율을 고려했을 때는 예,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튼 또 모델 Y는 가격을 또 올렸다. 워낙 뭐 잘 팔리니까요, 안 올릴 이유는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중고차 가격은 또 상승하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